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입니다. 본격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방금 전에 8시 30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재난방송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중에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예약 없이 자녀 백신 또는 의료기관에 현장 방문해서 접종 가능하시니까요. 인근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여론택배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들 나오셨습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감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국감 배추도사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차기 대선 여야 후보들 가상으로 붙인 양자 대결, 이거 여론조사 결과부터 봐야 되겠죠, 배 소장님? 네, 가상 대결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1대1 가상 대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후보 37.1%, 이재명 후보 35.4%, 이재명 대 홍준표 후보 35.9%, 이재명 후보 34.6%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게 이 국정감사가 반영된 조사 결과는 아닌데요. 예. 이재명 후보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가상 대결에서 다소 위축된 모습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더 소개해드립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이 조사는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상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49.6%,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재명 후보 35.5%, 거의 14%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고요. 예.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39.9%, 이재명 38.8%. 이 원전지사가 최근에 대장동 일타 강사다.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운 것이 이 보수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더 결집한 모습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저번에도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선출된 직후에도 컨벤션 효과 별로 못 봤다 얘기했었는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사실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게 15일,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국감 전이죠. 그러니까 네. 전혀 이제 그 추이가 달라지기 전에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였고요. 예.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앞둔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감이 가장 증폭되어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뭐 일부이긴 하지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었던 한 복판이었었고 예. 그밖에 당 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지지하는 층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배치도사께서 뭐 가을 한파라는 말을 하셨다면서요? 요즘 이 상황, 여론조사 워낙 추워지니까 이 추위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감에서는 당당하게 또 대응을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 국정감사가 이재명 후보 향후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되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했던, 그래서 이른바 주춤하거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을 두고서 이 역컨벤션 효과, 역벤션 현상 이런 이제 분석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국정감사를 봤다고 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리도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 이른바 MZ세대 여성 또 부동층에게
어떤 영향을 국정감사가 줬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평가는 국민의힘이 분전했지만 한 방은 없었다. 예. 또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해명은 못했다 하더라도 참 설명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 이 달변가는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장에서도 꿋꿋하게 계속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국민의힘 공세도 어제 국토교통위는 또 월요일과 달라진 모습이긴 했는데 예. 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뭐 밝혀내긴 했다.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도 더 깊숙이 들어갔다. 이런 또 평가도 받기도 하지만 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잘 버텨냈다. 어허. 잘 설명을 했다. 이런 이제 중론인데 예.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떻게 특히 이제 중도층에게 어떻게 연결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평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감사 양배추 도사께서는 이번 국감 두 차례 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달변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변. 이게 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전달을 잘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내용 자체가 달라질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을 잘한다는 식으로 평가를 절하하고 있지만 사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혹들을 쏟아냈죠. 야권에서도 그랬고 또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게 너무 내용들이 복잡하고 뭐 돈이 얼마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네.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뭔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비춰주기 쉬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좀 간명하게 정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도둑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국감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위기 내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의 후보로 나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까 제가 불안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 불안감이 느껴지느냐 아니냐 당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미지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오히려 공세를 퍼붓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소리도 많이 지르기도 하고 뭐 인형 같은 것도 꺼내들고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다그치는 듯한 모습 보였지만 거의 흔들리지를 않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뭐 지지층들은 뭐 배 소장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 중간에서 뉴스에서 크게 일일이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던 분들 보기에는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좀 뭐 터무니없는 거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할 것이고 예. 또 더해서는 이게 이제 지지층들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게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예. 후보로 당장 선출을 해놨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당장에 크게 뭐 바로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계기 예. 게다가 이제 뭐 수사도 진행이 될 것이고 공세는 계속 나오는데 결정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국감 두 차례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얻었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보시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추도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뭐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평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네. 금방 지지율 상승 효과로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쉽게 털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대선까지 또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주요 주제가 되고 있고 또 본선 토론에서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 이슈를 계속 몰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M여중 네. MZ세대 여성 유권자가 사실 자기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예. 이들에게 이해도를 얼마나 높였는지 당장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난 이후에도 예. 중요한 건 대장동이 아닐 거예요. 예. 미래 비전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 앞으로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비전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M 여중. 예. M 여중. 예. 유행어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직 구체적인 뭐 전망 기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 변호사님. 일단 경기도지사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먼저겠죠. 네. 뭐 당연히 이제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지사 사퇴하고 국정감사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혹시나 모를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네. 해소하려고 했었던 건데 정면 돌파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예. 뭐 배 수장이 얘기한 부분과 달리 이게 단순하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그쳤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 있다는 적극적인 제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예. 거기서 더해서 앞으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4인방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수사가 계속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오를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어간다라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이재명 후보처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고 예. 경기도지사 이르면 주말이라든가 다음 주 초쯤에 사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전반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으면 또 이 좀 분열됐던 예. 경선 과정에서 분열됐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봉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양배추 도사 설명대로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겠죠. 그 와중에 과정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순으로 보면은 과정으로 보면 단계별로 보면 이제 사리문이 더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왔을 때 사는 사퇴겠죠. 뭐 주말에 사퇴한다 그러면 뭐 24일 정도가 될 테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이낙연 후보를 대통령 만나기 전보다는 먼저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사퇴 이낙연 후보를 만나고 전 예. 후보를 만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어도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만나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지지층이 거의 그래도 많이 결집이 된 상태에서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 1대1 대결 구도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캠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의 손을 잡고 단일화 후에 포차에서 좋다 이렇게 하면서 소주 한 잔 러브샷을 기울인 것처럼 네. 그 정도 케미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포옹하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선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을 만나야 또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또 오롯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민주당과 또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낙연 후보의 정책까지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신복지제도 그거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중도층까지도 여성까지도 왜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여성 쪽의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방금 성대모사 하셨습니까 혹시? 자제하겠습니다. 예. 자 사리문 발음을 쌀이문으로 하면 더 기억하기 좋겠는데. 네네. 쌀이문. 예. 예. 자 원희룡 후보 전 제주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여론조사 공정이 대일련 의뢰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앞서서 해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더 결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그때 볼 때는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네.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잘 알 수가 없이 굉장히 중도 진보적인 성격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뚜렷한 각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일타 강사. 네. 대장동 일타 강사가 되면서 스마트하고 뭐 수제인데 네. 또 순발력도 있네. 네네. 타겟도 잘 지정을 했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부에서 받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능이 가까워지잖아요. 예. 역시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 효과도 있는 것이고 예. 찬바람이 불면 원희룡 뜬다.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자기 지지층을 먼저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랬지 못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한 것이 예.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말씀드릴까요? 일단 원희룡 전 지사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예. 지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다른 후보들의 좀 잘 못하는 부분으로부터 가져오는 반사이익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네. 어제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었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느냐 마는 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당심이 50%라고 할지라도 예. 일반 국민 여론에서 50%가 반영이 되는 데서 거기서 전두환 정말 어찌 보면 저는 치명적인 거를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게 끝까지 어찌 보면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분은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실 뭐 역사 인식이라든가 뭐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벌써 이미 손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이제 경선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지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이게 전략적으로는 아마도 본인이 예전에 가졌던 막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를 주로 공격하려면 이제 검찰 수사 과정들을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걸 노력도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보다도 검찰 수사 과정을 꺼내면 네. 윤석열 후보가 또 가장 자신 있게 대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홍 후보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은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유승민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받았던 것들을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자유롭다 내지는 안 보이는 부분이 또 원희룡 전 지사처럼 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반사이익의 효과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승민 후보요. 유승민 후보만 그 유일하게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한데 그 지능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양자대 그랬을 때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양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핵심 지지층이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를 않은 거죠. 그래요. 예, 과거에 어찌 보면 또 어제 토론회도 하필 대구에서 열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이전에 보였던 좀 어떻게 보면 유하고 엘리트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 이제 저런 말들은 예전 같으면 홍준표 예비 후보에게 나올 만한 부분들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 어울리는 옷처럼 비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장점마저 잠식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활로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양배추 도서 의견에 양변 변호 네.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 조금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문성과 합리성은 높은 평가를 받는데 대선 후보는 시세리,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예. 대구, 경북 기반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또 세대도 유승민 후보는 어느 세대에서 최대 지지를 받지 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호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념 기반이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좀 천대레한 이미지, 포용, 대중성, 그다음에 좀 친근한 예.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선이 유승민 후보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또 시점상으로 볼 때 참 중요한데 네. 다음 기회 노리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쯤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님. 예. 저거 좀 볼까요? 그 당심 50%, 민심 50%가 11월 5일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되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문항 문구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사지선단으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벌어지는지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양자로 나눴을 경우에 본인들의 선명성이 더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윤석열 원희룡 쪽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양자를 원하는 거고 그러겠죠. 홍준표 유승민은 예. 사지선다로 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죠. 근데 왜 양쪽이 그렇게 나뉘는지만큼 명확히 보입니다. 예. 그런 건 뭐냐면 확실한 당심을 노리는 쪽이 있고 예. 조금 더 확장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1대1로 하면은 어. 홍준표나 원희룡 후보가 유리한 예.
윤석열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 사지선다로 하게 되는 경우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택배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